교수님, 지난 24일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한 지 1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야당의 근거 없는 괴담과 거짓 선동과 1년간 싸워왔다.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천억 원을 시료 채취 검사에 투입했다. 야당이 대국민 사과를 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특히 환경국제환경단체들은 이게 지금 해류를 따라서 돌아오는데 4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린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지만 4, 5년 후에 닥칠 미래가 재앙적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수 배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중국 외교부는 매주 이 질문이 나오고 질문이 나올 때마다 태평양 바다는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매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은 이거를 문제 제기하고 오염수 배출을 막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야당을 향해서 대국민 사과해라라고 요구합니다. 이거 어떻게 저희가 국민의 그러니까 그 오염수에 대해서 그 피이산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 해수의 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바닥에 어떤 것이 쌓여가고 있는가, 그리고 물고기라든가 그러한 샘물이 뭐 세시움이라든가 네. 삼중수소라든가 이런 것을 먹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수출을 완전히 금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후쿠시마 치병 8개 현에서만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일본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앞바다에 있었던 물고기들이 거기에 계속 있으니까 일본 전체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러한 물고기 수산물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못 가니까 지금 한일 관계 개선 이것으로 필름이 삼아서 한국에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어요, 일본이. 특히 가리비 같은 게 중국으로 수출이 많이 됐었는데 특히 어패류 같은 게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런 게 아마 한국 니네가 사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입이 많이 되고 있다. 일본산 수입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수산물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또 샘플 조사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뭐 예산을 낭비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대통령실 쪽에서는 예를 들면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의 오염수가 안전하다라고 일본이 해야 되는 것을 대신 해준 이런 것에 예산을 낭비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3년 9월 12일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일본산 수산물이 연간 3만 톤, 3만 톤 이상이 국내로 수입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 가리비가 최다라고 합니다. 수입 수산물의 2%가 일본산이라고 하니까요. 이 내용은 해양수산부 수산정보 포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2023년에 이어서 올해는 통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들이 조금 더 찾아서 나오는 내용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마음, 국민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국민들의 마음보다는 일본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는 일본의 마음을 항상 헤아리고 있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말이다. 어떤 면에서는 솔직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수님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는 30일에 내년도 새 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공개가 되는데요. 지금 이거 제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확인을 좀 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교육위원장이 교육부에 확인을 요청을 해도 그 나오기 전에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확인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역사학계 계시는 교수님들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가 나온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독도에 대해서도 완전한 한국 영토라기보다 분쟁 지역이라든가 이러한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일제 간점기에 대한 기술 자체가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 쪽으로 쓸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수탈이라든가 쌀을 건출했다 이러한 부분을 네. 완전히 그 축소하거나 또 쌀은 이게 무역이었다. 네. 막 이러한 뉴라이트 사관이 수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예.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은 사실상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네.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대한 해석도 이거는 그 일본 쪽의 주장으로는 한일 일제 간점기는 합법이었다. 이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독립운동가 를 테러리스트에 가까운 표현을 네. 할 것이 아닌가. 그때는 위법이었다. 그러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뉴라이트 사관이거든요. 예. 어떤 식으로 네. 이게 나오는지는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일본은요. 검정 교과서가 완전히 발표되기 이전에 일단 배표지라고 해서요. 검증 통과한 내용을 공개합니다. 일본. 네네네. 예. 그러니까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나 한국은 왜 그것을 막죠? 그러니까요. 이상하죠? 이상하네요. 왜 알려주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가 거기에 문제가 대해서 있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또 전문가들이 이거 아니다라고 해야지.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미리 공개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일본은 따라야죠. 이런 것은. 예, 좋은 건 배워야죠. 그렇죠. 예. 일본에서 잘하고 있는 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따라 배워야죠. 왜 미리미리 공개해서 판단한 다음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그 학자들의 예, 얘기를 들어서 반영을 해야죠. 그래야 제대로 된 교과서를 아이들이 배울 거 아닙니까? 덜커덕 내놓고 이거 교과서로 가르쳐라라고 하면 이게 현장에서 얼마나 큰 혼란이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께서 속 시원하게 아닌 건 아니고 이것은 이것이다. 예, 한국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주시니까 제가 끝으로 이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에 찬성한 을사오적은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입니다. 정미 7적 1907년 7월 24일 한일 신협약 조인에 찬성한 사람은 이완영, 송병준, 이병무, 그다음에 고영희, 조중응, 이재곤, 임선준, 경술국치죠. 1910년 8월 대한제국에서 한일 병탄조약 체결에 찬성하고 협조한 사람은 이완용, 윤덕영, 민병석, 고영희, 박재순, 조중응, 이병무, 조민희.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이름입니다. 민족을 배반한 반역자.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덕에 오늘 제가 또 역사 공부를 새로 했습니다.